오랜만에 뵙습니다. 계절도 바뀌고 그랬는데 오늘은 지난번 생활기록부 편 저희가 다뤄드렸는데요. 2020년 들어와서 기재 사항에 대한 수정이 일부 있었습니다. 이 부분을 왜 설명을 드리냐면요. 사실은 학교에 계신 선생님들도 아직 모르시는 분들이 많아요. 많으실 수 있어요. 맞아요. 그리고 학부모님들께서 지금 이 내용을 알아두시면 좋은 게 우리 아이들이 귀한 시간을 투자를 하게 되는데 막상 썼는데 생기부에 기록이 안 되는 부분이라든지 이런 게 나오면 생각보다 많이 맞아요. 바뀌더라고요. 너무 안타까운 게 있어서 제가 자료를 입수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간단하게 좀 정리해드리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 새로 바뀐 거죠? 그렇죠. 2020년 들어와서 기재사항에 변경이 생기는 겁니다. 이건 학교에 계신 선생님들은 연수를 받게 되세요. 연수를 받으시면서 어디를 어떻게 고쳐야 되는지, 그리고 이거는 입력을 해도 되는지 안 되는지를 안내받게 되는데, 제가 그걸 강사예요. 그래서 그 미리 정보를 좀 불법은 아니고 교육이 다 이루어진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언제부터 알겠습니다. 적용인가요? 바로 적용이에요. 바로. 네, 그러면 당장 2020. 2020년도부터 지금 중학생들도 다 적용이던데. 그렇죠. 초중고 다 적용이 되는 거고 이제 생기부에 기록되는 부분들 되게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한 50여 개가 바뀌었는데 핵심적인 부분들만 몇 개 좀 짚어드릴 텐데 첫 번째가 학생부 대필 금지 원칙이 신설됐습니다. 그러니까요. 이거 뭐 너무 당연한 거 아니야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솔직하게 좀 있었습니다. 그렇죠. 그냥 간습적으로 그리고 맞아요. 아이들이 안 된다 그래도 써서 왔죠. 사실. 학원에서 써오는 경우도 있고 이거대로 써주세요. 예전에 그 블랙독 보면은 맞아요. 갖고 와가지고 그 선생님이 기분 언짢아하시고 뭐 사실 실제로 전년도에도 뭐 맞아요. 많은 일들이 그런 있었죠. 일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생기부의 내용을 외부 요인에 의해서 적어온 거를 기재하는 경우들도 일부는 사실 있었고 원칙은 당연히 안 되는 거였습니다. 안 되는 거였는데 그래서 또 어떤 부모님들은 서운해하세요. 이거 해왔는데 왜 안 써주냐. 우리 아이 잘 되게 하기 위한 건데. 근데 선생님들이 곤란하셨죠. 맞아요. 근데 이 부분이 명기가 됐습니다. 학생부는 대피를 할 수가 없다. 학생부 기록을 요청할 수가 일단은 없는 게 분명해졌고, 그리고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 게 선생님들 입장에서는 책무성이 더 커졌습니다. 뭐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아이들한테 어떤 내용 들어가면 좋겠니라고 해서 받아서 쓰셨던 경험이 있으신 분들도 있고, 정말 심한 경우는 그냥 아이한테 네가 들어갈 거 써. 간혹 이렇게 있으셨죠. 하는 네. 경우도 있었는데 지금은 뭐 자정작용에 의해서 그런 거는 거의 없는데 어찌됐건 학생부 대필 금지 원칙이 구체적인 훈령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부모님도 꼭 기억하셔야 될 것, 우리 아이의 이런 부분이 학생 생활 기록부에 들어갔으면 좋겠다라고 하시는 부분이 있어도 이걸 학교에 뭐 요청하시거나 뭐 부탁하시는 건 법률상 금지가 돼 있다라고 하는 법으로. 거는 아셔야 됩니다. 네. 선생님들 다 이제 법을 준수하시는 분들이기 때문에 공무원이니까요. 맞습니다. 네. 이제 그 부분은 안 되고요. 두 번째, 요거 재밌습니다. 중학교 교과학습 발달 상황의 표준 편차가 삭제가 됩니다. 맞아요. 지난 편 참고해 보시면 아실 수 있을 텐데요. 중학교의 성적표는 A, B, C, D, E로 나오게 되는데 옆에 평균이 표준 나오고 편차. 괄호를 열고서 표준 편차가 나와요. 표준 편차라고 하는 게 전체 성적 분포에서 자기의 위치를 확인할 수 파악하는 있는. 이걸 가지고서 이제 거꾸로 계산, 역산이라고 하는데 역산하게 되면은 우리 아이가 어느 정도 위치에 있는지, 극상인지 등수를, 상위권인지, 그리고 맞아요. 일부 상위권 학교들에서는 이걸 보고서 학교의 수준까지도 판단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었는데 절대평가를 했는데 과연 이 부분이 남아 있으면 무슨 의미가 있느냐, 이게 받아들여졌습니다. 그래서 중학교의 교과학습 발달 상황의 표준 편차는 삭제가 됩니다. 근데 굉장히 큰 거예요. 네, 고등학교는 여전히 있어요. 어. 고등학교는 과목별로 점수가 나오기 때문에. 그런데 중학교가 절대평가화된 상황에서 이런 성적 산출에 대한 부분을 서열화할 수 있는 요소들을 원칙적으로 못 보게 한다라고 하는 거죠. 일종의 자사고, 국제고 등을 없애는, 폐지하는 것과 거의 맥을 같이 하는 거라고 할 수 있죠. 지금 흐름은 거의 같이 가고 있다라고 보셔야 돼요. 이게 원래 절대평가화 시키는 작업들은 굉장히 오래전부터 이루어지고 있었고 지금 뭐 자사고 폐지와는 약간 좀 거리가 있게 볼 수도 있지만 지금 정확하게 맞아 떨어지는 거죠. 자사고나 특목고에서 선발 요소로서 이런 부분들을 봐왔었던 건데
아예 넣지를 않는 거죠. 넣지를 않게 되고 학업 성취도만 나오게 되면은 이제 상위 학교에서 선발을 할 때 선발 요소로서 그 성적 내용들을 보기에는 참 어려워지기 때문에 이게 그러니까 이제는 A를 수학이나 과학을 A를 받은 친구들이 특목고랑 과고를 쓸 수는 있어요. 그렇죠. 그러나 이제는 성적보다는 그 다음에 2차 면접이나 맞아요. 현실적으로도 그렇죠. 그쵸? 뭐 지금 특목고 준비시키시는 학부모님들도 계시겠지만 이제 관건은 2차, 3차에서 판가름이 나거든요. 1차는 기본적으로 절대평가에서 받은 점수가 치명적으로 낮지 않고 그리고 이제 뭐 여러 요소들이 다 충족이 돼 있다라고 하면은 1차는 패스가 됩니다. 근데 2차에서 보게 되는 면접, 그다음에 3차에서 진행되는 이제 심층 과정에서 어떤 교과에 대한 관심도, 표현은 관심도입니다만 어느 정도 능력을 갖고 있는지가 굉장히 중요한 요소로 들어가기 때문에 이제 이런 부분들은 좀 많이 바뀌고 있고 해석이 참 많이 될 수 있는 부분들인데 어쨌든 부모님들 이거는 분명하게 아셔야 됩니다. 중학교 과정에서 학생의 서열을 구분할 수 있는 석차는 판단할 수 있는 요소는 점점 이제는 사라지고 없다. 있다. 거의 없다. 이렇게 보시는 게 맞을 것 같고 이게 좀 엇갈려요. 그래서 사교육이 줄어들 것이다 라고 관측하는 분들도 저는 그쪽이었죠. 그죠, 관측하셨었죠. 네. 오시는 길에. 그래서 저랑 언쟁을 벌이셨는데 더 늘어날 걸로 보는 경우도 있습니다. 결국 풍선 효과에 의해서 뭐 이쪽 요소를 맞게 되면 다른 비교과적인 측면이 중학교 때 더 확대가 되지는 않겠나. 근데 이런 뭐 여러 가지 변화되는 부분들은 강조드립니다. 교육 정책이 계속 바뀌어요. 이런 부분들을 같이 연결시켜서 이렇게 표준 편차가 삭제되는 부분들까지도 연결을 해보게 되면 이해하는 데는 많은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세 번째 넘어가 볼게요. 고등학교 교과 세부 특기 전원 기록. 그렇죠. 이게 기존에는 어떻게 돼 있었냐면 특기가 있는 경우에 기록을 하게 돼 있습니다. 암묵적인 동의가 뭐 학교마다 조금씩 다른데 A에 해당하는 경우를 다 적어준다든지 그리고 상위 10% 30명 학급이면 3명 아니면 20% 6명 정도 잡아서 그 학생들에게 적어주는 게 통상적인 방법이었는데 고등학교 경우입니다. 고등학교의 경우는 교과 세부 특기를 모두 다 적어주게 아우, 선생님들 됩니다. 부담이 엄청나시겠어요. 선생님들 힘드시고요. 뭐 근데 이러한 지침이 있기 이전에도 일반계 고등학교 선생님들은 그렇죠. 대부분 다 채워서 써주셨어요. 근데 이게 이렇게 보셔야 됩니다. 특기가 있는 학생들한테만 써주다 보니까 중학교의 생기부를 보게 되면 아주 쉽게 보는 방법. 국영수 사과에서 특기가 기록되어 있는 게 몇 개인지를 보면은 그렇죠. 어느 정도 수준이니까 나와요. 페이지 수 보면 알 수 맞아요. 있는 뭐 거죠. 가득가득 차 있다 그러면 전체 영역에서 다 잘하고 있다 이렇게 보는 건데 이렇게 상위권에서 특기가 있는 경우에 쓰는 게 원래는 특기가 맞아요. 특기 사항이기 때문에. 그런데 고등학교의 경우는 모든 학생들 다 적게 되어 있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선생님들 입장에서는 교과별로 다 다르게 들어오시기 때문에 아이들 이름도 정확하게 모르는 경우가 많습니다. 알기는 알지만 저 같은 경우 200명을 제가 가르치거든요. 2반, 5번. 모르죠. 이렇게 모르죠. 되면 모르는 거예요. 2반, 5번 누구 하면 모르는 거죠. 저도 몰라요. 근데 이렇게 많은 아이들을 가르치다 보면 그래. 특기가 있는 경우에 두드러지는 경우에 적어주게 돼 있는데 모든 학생들을 다 기록하게 되면 결국에는 약간 좀 기계적으로밖에 갈 수 없는 거는 현실입니다. 그래서 우리 학생들의 교과 세부 특기를 잘 적으려면 성실성밖에는 없어요. 학교에서 평소 생활을 잘 해야죠. 맞아요. 수업을 평상시에 잘 듣고. 그렇죠. 되게 중요한 팁입니다. 어떤 학생들한테 이런 교과 세부 특기도 잘 적어주게 되냐면 뭐 저희도 현직에서 가르치고 있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면 두드러지는 게 뭔가 있는 친구 그다음에 뭐 아직 시험이 유지되고 있는 상황에서는 탁월하게 잘 드러나는 경우. 근데 앞에서도 설명드렸다시피 뭐 성적을 석차를 내기가 어려운 상황에서 본다라고 하면 인성 좋은 친구들을 잘 적어줄 수밖에 없습니다. 모둠 활동할 때 뭐 자기가 혼자서 잘한다라고 해서 막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정말로 그 리더십을 가지고 이끌어가는 다른 친구들을 모습들. 포용하고 이끌어내고 맞아요.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그래서 인사 잘하는 친구가 점수 잘 받는다는 얘기가 빈말이 아닌 게 이 예의가 있고 그렇죠. 그다음에 뭔가 그렇다고 뭐 아부를 떨라 이런 얘기는 절대 아닙니다. 성실하고 누가 보더라도 보편적인 관점에서 잘하는 친구들한테 이런 부분들을 적어주게 되고 또 하나 중요한 부분은 구체적이어야 돼요.
그렇죠. 그래서 책만 읽는 친구도 맞아요, 사실 맞아요. 굉장히 유리해요. 그래서 미리 예고편 뭐 관심 없으시겠지만 맨 마지막 부분에서 말씀드리겠지만 가장 중요한 전략이 독서 쪽으로 결국에 귀결이 돼가는 흐름이다라는 거를 말씀을 그렇죠. 드리고 평상시에 싶습니다. 생각을 많이 하고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낸 친구는 수행평가에서 두각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맞아요, 맞아요. 네, 그럼 그건 적을 수밖에 없어요. 그렇죠. 적을 수밖에 없는 거다라고 하는 거. 그리고 또 변화되는 거 이겁니다. 수행평가만으로도 평가가 가능하다라고 하는 거. 이거 불가능하진 않았었죠. 전 과목이라는 거잖아요. 저 전과목으로 바뀌었습니다. 기존에는 교과 활동과 관련된 것들만 한다.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은미체의 예체능 과목들 그렇죠. 그리고 실습 위주의 과목들은 고등학교에서 기술가죠. 그렇죠. 이런 경우에 전면적으로 수행평가를 100% 할 수 있다 했는데 지금은 모든 교과목이 다 사전에 학교에서 결정이 되고 그다음에 시도교육청에서 성적 시행지침이라고 하는 거가 마련되어 있다면 모든 걸 수행평가로 한다라고 하는 거죠. 근데 이것도 살펴볼 필요가 있어요. 이제 수행평가와 지필평가가 보통 이제 양대산맥으로 가게 되는데 수행평가의 비중이 더 커진다라고 하는 거는 누구한테 유리해질까 이런 부분도 생각해 봐야겠죠. 그렇죠. 유리하실 것 같아요, 되게. 왜냐면 성실하게 굉장히 잘 활동을 하는 하는데 경우. 지필평가는 잘 보지 못하는 경우는 이제 확실하게 수행평가 쪽으로 밀고 나가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학종. 그렇게 갈 수가 있어요. 근데 그렇죠. 저는 이제 성실하게 안 하고 이렇게 눈치 보다가 공부 시험을 잘 보는 시험을 친구. 딱 보면 기존에는 더 월등하게 유리하게 갈 수 있었는데 이런 수행평가는 거의 수시평가 개념이기 때문에 이런 친구는 정시 준비하셔야 되는 거죠. 그렇죠. 이거 뭐 단순하게 뭐 딱 양립시켜서 나눌 수는 없지만 그렇죠. 기억해 두셔야 되는 게 수행평가의 비중이 점점 커지는 것은 분명한 사실이다. 이렇게 보셔야 될 것 같아요. 학교도 좀 부담스러운 건 사실이죠. 지필평가를 봤을 때 그 점수만으로 모든 것을 또 서열화시킨다라고 하는 게 고등학교도 부담스럽기 때문에 수행평가는 여러 번에 걸쳐서 이제 학생들의 변화되는 모습들을 본다. 이거기 때문에 이제 수행평가가 좀 중요해질 거고요. 그 다음 것도 중요할 거예요. 과제형 부모님도 수행평가. 지금 보셨을 때 이거 되게 마음 무거우셨죠. 수행평가 지금 내가 다 해주고 있는데 어떻게 다 해주냐. 이제 걱정 안 해주셔도 됩니다. 과제형으로 못하게 돼 있어요. 학교에서만 실시. 학교에서 보는 평가만 인정이 됩니다. 기존에도 이런 게 지침으로 내려왔습니다. 외부 요인이 개입될 수 있는 수행평가는 가급적 하지 말아라였었는데 이번엔 생기부 지침에 못이 박혀서 왔습니다. 과제형 수행평가는 금지다. 그래서 수행평가를 할 경우에는 사전 공지가 되고 학교에서 정해진 시간에 과제를 그 안에서 수행하는 걸 보면서 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굉장히 생각이 많아지는 장면들이에요. 맞아요. 사실은. 예. 이게 수행평가가 늘어난다라고 하는 게 이게 뭐 유불리가 결국엔 발생하게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를 좀 세심하게 접근을 해야 되고 부모님들은 이제 집에서 대신해줄 걱정은 줄어드셨지만 우리 아이가 학교에서 홀로 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죠. 이런 옆에서 이제 외부 요인으로 들어가는 것보다는 아이가 이제 스스로 무언가를 해나갈 수 있는 그런 자기주도성을 키워주시는 게 중요한 포인트다 이렇게 보실 수 있겠습니다. 다음 요거는 저는 개인적으로는 약간 실책이다라고 평가를 하고 싶은데 기재금지 공인 어학 시험을 명시를 했습니다. 원래 어학 시험은 못 넣었죠. 못 넣었죠. 자격증하고 어학 시험은 점수를 기재를 할 수가 없게 생기부에 기록할 돼 수 없는데 있다라고 명시가 돼 있었는데 이번에는 어떻게 들어가 있냐면